순풍산부인과에 나왔던 배우들의 근황을 연애 한 바퀴와 함께하세요. 이창호는 찬우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로 떠났다는 설정으로 순풍을 하차한 후에 의찬이네와 병원에 새로 들어온 인물, 순풍산부인과의 중간 투입 이후 마지막 화 682화까지 순풍산부인과를 지키는 차기 원장격인 인물이다. 연대 의대 수석 졸업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는 이 인물이 아닌 이창호 내이고 이쪽은 이창호입니다. 또한 동명이인 때문에 별명이 맹구다.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교육자 집안이다. 이창호의 배우 이창호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브라운관의 얼굴을 보이는 모습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신인 시절이던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이병헌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제목이었다. 2022년 10월 21일 온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아내와 중학생인 딸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모습과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마지막쯤 깨달음을 얻어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는 순풍산부인과의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첫 화인 1화부터 마지막 화인 682화까지 순풍산부인과와 함께 한 유일한 병원 식구다. 심지어 원장인 오지명도 작품 후반부에 완전 하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만큼은 끝까지 해당 병원과 함께했다. 이 순풍산부인과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는 만큼 가장 목소리도 크고 권력도 강한 사람으로 원장 오지명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도 않고 언제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 그 이후로는 함께했던 시간에 비례해서 주장을 펼치는데 망설임이 없는 편이고 원장 오지명 역시 쏘아붙이는 데는 그 상대로 김간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가 위치인지라주로 오지명에게 발리는 경우가 많긴 하다. 김정희의 배우 장정희는 2018년 SBS 강남 스캔들에서 고명심으로 활약했다. 표인봉은 극 초기에는 장간호사와 연인관계였으나 그녀가 삼촌의 병원으로 옮기면서 새 남자를 만나자 이를 위로하던 김간호사랑 결혼하며 작품이 끝나갈 무렵에는 자녀도 하나 얻는다. 이후 653화가 방송된 2000년 10월 16일을 마지막으로 배우 본인의 스케줄 문제 때문에 지명과 함께 독일로 가게 된다는 설정으로 완전히 하차한다. 단 이보다 앞서서 연장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되면서 몇 회 정도 연수를 다녀온다는 이유로 출연을 잠시 중단하기도 하였다. 표인봉의 배우 표인봉은 현재는 뮤지컬 연출가로 잘 나가고 있다. 뮤지컬 기획사 SM 아트 컴퍼니의 현 대표이사 겸 목사이다. 허영란은 허간호사의 이미지는 오로지 권호 중 한 명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역할을 다했다. 오중에겐 소연이라는 임자가 엄연히 있었지만 시청자들은 약혼해놓고 유학 가버린 소연보단 오중을 향한 일편단심 사랑을 보이는 영란을 응원했다. 하지만 혐오하는 층도 분명히 있었다. 승부의 강한 설정은 차용하면서 오중에 대한 부분은 불결한 행동을 반복한다. 다같이 가는 여행에서 도착지를 속여 오중과 둘이서만 다른 곳으로 가고 한 방만 예약하는 등 몰상식함 극치의 캐릭터이다. 가족과 친척에게 오중에 대해 애매하게 애인인 척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란의 가족들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오중이 아무리 부인해도 영란의 가족의 사이에 끼어 고생하는 에피소드가 많다. 오중 집까지 와서 집안 제사를 지내는 에피는 정말 최고의 민폐다. 오중보다 체격부터 현저히 차이나는 귀여운 외모에 여성이라 어지간히 넘어갔지 성별, 체격 등 상황이 반대였다고 생각해보자. 허영란의 배우 허영란은 2017년 9월부터 남편과 함께 대전에서 셀프 세차장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과 함께 둘이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남편이 세차장 업무를 맡고 본인이 카페 일을 보고 있다고. 또한 실물을 본 사람이 많은데 실제 미모도 화면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한다. 송선미는 김찬우를 좋아해서 당시 찬우의 여친이었던 한수연이나 동료 의사 오소연을 질투하는 캐릭터였다. 키도 크고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그 정체는 그야말로 겉과 속이 극도로 다른 여우스런 캐릭터의 클리셰를 뭉쳐놓은 캐릭터로 겉으로는 사근사근하게 말하면서도 이내 표독스러운 속마음을 바로 깔아줄 때 갯모해가 엄청났다. 송간호사의 감정에 따라 배경음으로 여우가 우는 소리가 자주 나올 정도다. 게다가 이 시트콤의 많은 조역 캐릭터들이 그렇듯이 4차원적이며 나사가 풀린 것 같은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 찬우를 짝사랑하게 된 이후로 나사가 하나 더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찬우에 대한 짝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여우 같은 면모보다도 그야말로 첫사랑의 열병을 앓는 나이 어린 철부지 소녀 같은 모습이 더 부각된다. 마치 마니또마냥 찬우의 집무실에 몰래 꽃을 가져다 놓는가 하면 찬우 대신 의찬이를 봐주기도 하고 찬우가 아플 때 수발을 들어주는 등 나름 진실한 모습을 보이며 지극정성을 다한다. 송선미의 배우 송선미는 크라임 퍼즐에서 활약했다. 김정배는 미다리와 의찬이의 친구. 초반부부터 나왔으며 초반엔 활약이 단순히 미다리 친구일 정도였으나 중반부터는 친구들 중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역들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의 메인으로도 활약한다. 빠른 생일이 아니지만
1년 조기 입학을 하여서 나이는 미달이랑 의찬이보다 한 살이 어리다. 극 중에서 아버지 직업이 경찰로 보인다. 한 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수미와 백치미의 소유자로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온갖 기본 상식조차도 모를 뿐 아니라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게임룰을 익히는 것에도 약하다. 이는 미다리보다도 더하다고 할 수가 있다. 미다리는 그래도 각종 게임의 룰이라도 어떻게 알고 있는데 말이다. 그 덕분에 무려 미다리에게 항상 바보 소리를 들으며 놀림받았으며 바보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싫어하기에 발끈하나 그래봤자 힘도 떨어져서 항상 당하기 일쑤. 참고로 얼마나 순진한가 하면 학교 입학 전에 창훈과 오중에게 학교 생활과 음식에 관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후에 거짓임을 알게 되자 만우절에 창훈과 오중에게 복수를 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등 자기 팔이 잘려나갔다는 등 자기가 귀신이라고 하는 등 미달이 집에 불이 났다는 등의 되도 않는 거짓말로 창훈과 오중을 속이려 하였다. 나중 가서 창훈네 집에서 주변 어른들이 혼자 있을 때 각각 누군가의 뒷담화를 한 시점에 정배가 몰래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이 정배를 입막음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 모습도 보인다. 김정배 배우 이태리는 2022년 KBS 1TV의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양녕대군을 연기했다. 기존의 극에서는 양녕대군이 배우가 10년 전에 해를 품은 달에서 맡았던 양명군과 같은 풍우나 이미지였지만 태종 이방원에서의 양녕대군은 조선왕조실록에 묘사된 것처럼 개차반에 한없이 무능한 찌질이 캐릭터라는 게 특징. 윤기원은 순풍산부인과의 조연이자 1인 다역, 시청자들로부터는 또기원이라는 별명으로 자주 불리우며 초창기부터 출연하였으며 등장 시 얼굴만 같은 다른 캐릭터 설정으로 등장한다. 농구로 치면 식스맨 같은 중요한 캐릭터. 윤기원의 배우 윤기원은 2023년 3월 11일 11살 연하의 모델학과 교수 이주연 씨와 재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전 TV조선의 사랑꾼에 같이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그녀 역시 12살 아들을 둔 돌싱맘이기도 하다. 박준영은 찬호와 오중이 사는 아파트의 바로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설정인데 피부가 까매서 자주 놀림을 당한다. 찬호와 오중에 짜장면을 시켜 먹자고 할 때 자신은 짜장면 소화 못 시킨다고 하자 찬호에게 넌 얼굴도 까만 게 왜 짜장 하나 소화 못해? 라며 핀잔을 듣는 등의 역할이다. 아동용 영어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며 뛰어난 영어와 스케이트보드 실력으로 해교가 좋아하던 인물이다. 한국말이 어눌하다는 설정으로 박영규에게만 반말을 해댄다. 박영규는 이를 두고 상당히 언짢아하지만 이를 딱히 응징하지 못해 끙끙대기만 한다. 백화 이전에 출연을 종료했다. 박준영의 배우 박준영은 2018년부터는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 제작한 왓썸맨이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인터넷에서도 주가를 올렸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206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 유튜브 채널 중 90위에 올라있다. 연예인 개인이 출연하는 채널 중에선 압도적인 구독자 수 1위였다. 김래원은 오해교의 남자친구이다. 140화에 처음 등장했다.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펀치라고 호감 가는 인상의 농구를 잘해 해교가 반했다. 미다리도 레원이에게 반해 해교와 대립각을 세웠다. 미다리가 레원이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레원이 본인도 미다리를 예뻐한다. 착해서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지 미다리에게 발레복이 예쁘지 않다고 해달라는 오미선의 부탁도 들어주고 찬호의 집에서 신세를 질 때도 찬호, 오중에 무리한 요구를 최대한 내색 않고 이행한다. 해교의 고등학교 동창 박육심이 과하게 들이대며 혼자서 착각할 때도 험하게 대하지 않으며 심지어 육심이 뺨을 때렸을 때도 욱하거나 항변하지는 않는다. 박산의 집 여인들이 모두 레원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무난한 성격이지만 허당스러운 구석도 있다. 남친 바보인 오해교가 아빠 오지명을 제쳐두고 레원이만 챙기는 데다 거짓말을 살살하며 술을 마시러 다니고 몰래 여행 가려고 작당하는 등 레원은 지명의 어그로를 왕창 끌었다. 해교와 함께 사고를 치지만 그때마다 배탈이 나거나 혼절해서 해교가 혼자 뒷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후에 오해교와 이별했다는 설정으로 424화에서 하차한다. 이별한 후 멀쩡히 지낸다는 소식에 해교가 불면증에 걸렸었다. 알고 봤더니 겉으로만 멀쩡히 지내며 다른 여자와 같이 다닌 것일 뿐 실상은 술에 취해 해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보일 정도로 이별에 슬퍼했다고 한다. 해교가 마음이 변한 것을 진작 알고 있어 계속 힘들어했고 언젠간 해교가 헤어지자고 할 것도 예상했던 모양. 그래서인지 해교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별 통보에도 매달리지 않았었다. 레원이 잘 지낸다는 사실에 잠 못 이루던 해교는 레원의 속내를 알게 된 후 곧장 숙면한다. 교제하는 동안 이래저래 지명이 레원을 굉장히 싫어했다. 집안 여자들 모두가 레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김래원의 배우 김래원은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다. 고상수는 파란 대문지 바준마로 만학의 근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본명보다 강토엄마로 더 많이 불린다. 무려 10년 동안 홍제동 세통 8반에 반장을 했다. 영규와 반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한 끝에 선거에서 패하여 반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신임 반장이 된 영규가 동네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폐업하게 되자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던 박영규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겉으로라도 점잔 빼길 좋아하는 영규와는 달리 대놓고 속물임을 자랑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라이벌 박영규와 자주 대립하지만 둘의 대립
대립에서는 대부분 영규의 우위 내지는 무승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안성댁을 모티브로 따라한 것만 같은 본인의 요상한 목소리와 말투가 잘 맞아떨어져서 이 아줌마가 나오는 에피소드는 대부분 레전드가 되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고 박영규와의 케미도 좋아서 나름 자주 출연한 단역이다. 여담으로 애견 애호가라서 개고기를 엄청나게 혐오하는데 이 때문에 개고기 마니아인 박영규와 한판 붙는 에피소드도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애견인 왈순이를 잡아 보신탕을 만들어 동네 주민들에게 오랜만에 한턱을 낸다. 그런데 이 자리에 초대도 안 한 철천지 원수 영규가 나타나고 당연히 고상수는 불청객 영규에게 빈정대지만 영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역꾸역 먹는 장면이 백미였다. 고상순의 배우 권은하는 불타는 청춘 이후로 한동안 안 보이다가 2024년 MBC 교양 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에서 9년 만의 모습을 비추었다.